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32명이나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마스크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지난 28일 4당 대표회동에 이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 전쟁에 돌입했다면서 정부 모든 조직이 24시간 긴급 상황체제를 갖추라고 이렇게 전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종근 전 델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정부 뒷북 대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어제 국무회에서 마스크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3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과를 하라고 했을 때 사과를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잖아요. 꿀먹은 벙어리. 예, 그런데 이 사과는 벌써 2번씩이나 했습니다. 전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그만큼 이것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데미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데미지,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실제로 이건 진영을 떠나서 국민들이 아니 도대체 마치 당장 그 우체국이나 혹은 마트에 가면은 다 팔 수 있을 것처럼 대통령 입에서 얘기해놓고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해놓고 사실 가서 없으니까 이건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만큼 절박한 문제였다. 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진짜 사과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잘못됐냐면 보시자고요. 마스크가 진짜 없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산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공포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요. 또 많이 좀 비추게 해놔야 안심이 되니까. 그 공포심은 왜 발생을 했냐면 현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두려움이에요.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능력도 지금 갖추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네, 그것이 공포심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31번 확진자 이후에 늘어나는 그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확진자 수는 거의 그래프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방송에서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완전히 뭐 수직 상승을 하는 수직 상승했죠. 수직 상승하는 그 모양새. 그리고 하루에 2번씩 뭐 이 발표를 하지만 지금은 수시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너무 릴레이 중계 하듯이 그 확진자 수와 그 사망자 수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즉 일상이 지금 파괴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끝나면 또 학교에 가고 또 끝나면 돌아오면서 회식이라든지 사람들과 만나고 또는 친지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집에 와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고 잠줄에 드는 것.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만나면 안 된다. 사실 일상이란 건 만남의 연속이거든요. 사람과의 만남. 저 지인도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게 그렇게 귀중한 것을 최근 그렇게 느낀다. 그렇죠.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이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다고 나한테도 전화를 하더라고. 네, 송호근 교수가 바로 이제 그 국민적 셧다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주 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집에만 있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일상이 파괴된 겁니다. 일상이 파괴됐다는 거는 언제 가능할까요? 전쟁이라든지 정말 환란. 모든 어떤 재난, 이것이 어마어마한 재난일 때 이런 어떤 일상이 파괴됩니다. 일상이 파괴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의 기능이 상실됐다.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국가라는 그 기관이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을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국가의 가장 큰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또는 일상을 깨트리게 되는 어떤 외적 상황, 이 상황은 즉
정부에 대한 불신, 정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럼 누가 보호해주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두려움이 당장 뛰쳐나가서 마스크라도 사야 되겠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이죠. 즉,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마스크 하나는 미시적인 부분이에요. 마스크 수급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마스크 사면은 공포에서 해방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황교안 대표가 28일에도 중국인 입국금지 지금이라도 막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데 초기에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확산을 가져왔고 국민들이 지금 자기 생명에 위기를 느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삶을 책임지는 것은 고사하고 경제 10위권 대국이 마스크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아마추어 정부로 전락한 거 이게 제일 지금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시작하자마자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효적 차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말은 사실은 양극단의 말입니다. 자, 실효적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어떤 조치들 중에 효과가 있는 것만 콕 집어서 빼내서 하는 게 실효적이에요. 효과가 없는 건 안 하고 효과가 있는 것만 하겠다. 그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그런 대응 방안이다라는 게 실효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어떤 이 대응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 하나의 리스크도 놓치지 않겠다. 모든 것들을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다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조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모든 조치를 치열하게 해놓고 그게 구두선으로 그친 거예요. 그냥 말잔치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집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 얘기도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마스크에서의 실효적인 어떤 조치는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이 급하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생산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 우린 급하지 않다. 이런 식이 어쨌든 실효적인 건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저는 낫다 안 낫다가 아니라 정부가 처음부터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면 처음부터 중국을 막았어야죠. 4주 동안 뭐 3주 동안 한시적으로 막았어야죠. 그걸 안 막아놓고 나중에 말을 돌려서 우린 실효적으로 했다? 그럼 과감하게 안 한 것이고 그럼 과감하게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그 사과부터야 국민들은 일단 납득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국 문제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사람에 대해서 거의 지금 폐쇄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도 거의 안 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비자를 안 내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제한해 버리는 거고. 그렇죠. 거기 있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까지도 문에다가 그냥 강목으로 못질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로는 아직도 뜨뜻미지근한데 이 마스크 문제만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이 제대로 밑에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허위 보고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5일에도 마스크 우리 수요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역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공급에 부족하는 그런 상황이 같으면 솔직히 이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지금 사실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멀지 않아 종식될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 간담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정보가 없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보고가 있었을 겁니다.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의대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귀를 잡았다고 봐야겠고 그렇죠. 이번 마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김상조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건영 그 다음 후임으로 온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말씀하셨듯이 의사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서울대 의대 나왔고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국정상황실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저기 보고를 하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한 사람은 당연히 이진석도 포함됐을 텐데 의사 출신이 이진석 말을 왜 믿겠죠, 당연히. 그러면 믿죠. 그 사람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마스크 수급 문제는 이거예요. 왜 비판을 할 때 이 정부를 비판할 때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하잖아요. 사회주의 정권이니까 딴 뜻이 아닙니다. 시장 논리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파괴하고 개입을 해서 그것들을 망그러뜨리면 사실 시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대책을 내놓을 때는 마스크의 시장이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나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공급 단계의 문제냐, 유통 단계의 문제냐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판단한 다음에 약속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일단 마스크는 이 서울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이 해당 읍면 지역부터 가야 된다. 거기가 이 유통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 지역 농협이 책임져라. 예를 들자면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은 농협이 아니고 아무리 공적이지만 농협이 아니라 뭐 우체국이든 편의점이든 그러니까 편의점에 양을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마스크를 빨아서 써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95라는 수치보다 낮아도 어느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80이라든지 95나 90만 찾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조밀한 그런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덜커니 첫날 당정청 협의부터 시작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덜커니 그냥 우체국이나 공적 판매를 50%하고 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2, 3일 후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2, 3일 돼도 해결이 안 되죠. 시장 논리를 또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그러니까 김상조 뭐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솔직히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만은 김상조 어제까지도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1인당 마스크 생산율이 세계 최고다. 그런데 2,800만 장을 어떻게 다 공급하겠냐. 그러니까 아껴 써라. 마스크 수를, 사용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이제는 이제 아껴 쓰라는 쪽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또 바꾸기 시작한 거고요. 이 자리 빌어서 사실 아무 데서도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있는데 하나 흥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 사태는요, 교수님, 전쟁이잖아요. 국가적 재난이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이 지도자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지도자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자신의 감정을 통제를 하면서 우리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울먹인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그 감정을 억제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냉철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야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눈물 찔찔 짜는 게 아니 뭡니까? 울먹이는 그런 이 장수들 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수들한테. 이렇게 그 중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 겪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 그런 식으로 쇼는 거지. 아니, 거기서 울먹일 자리예요. 그럼요. 울먹이는 장수를 어느 병사가 따라가겠습니까? 울먹이는 장수가 있는데 백성들이 그 울먹이는 장수를 믿고 이제 승리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데 그리고 공포심에서 마스크 한 장을 지금 찾아 헤매는 국민들이 있는데 울먹이다니요. 저는 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데도 마스크를 2월 4일부터 수출을 일체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국한테다가 수출한 것만도 지금 언론 보도를 따르면 1억 1,845만 불어 치고 그걸로 장수로 따지면 1억 5천만 장을 중국에다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들이 다 정부라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돈 받는 사람들이 손 놓고 있었던 그게 지금 북한으로 다 또 밀수입돼 간다는 거예요. 밀수출돼 갖고 북한 사람들이 전부 우리 마스크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라벨만 떼가지고 이런 한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겁니다. 이 정부가 정말 매뉴얼이 있느냐. 이 매뉴얼이라는 건 이런 전염병이 딱 터졌을 때 선제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많은 것들, 특히 마스크, 방호복 이런 것들의 상황, 비축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
두 번째 단계에 어디까지 갔을 때 수출 금하고 어디까지 갔을 때 이것을 공적인 어떤 부분으로 돌리고 이건 사태 초기 전염병이라는 게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공무원들이 탁상 행정하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을 또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재벌 하나의 역량보다 훨씬 민간 역량보다 떨어져요. 저는 그래요. 청와대 전체 맨파워 인력이라는 것은 웬만한 유명 언론사 편집국 인력의 맨파워만 도 못하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 거기서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총선에 또 차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류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삼류 사제들만. 그러니까 이렇게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머지않아 종식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선생수들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적당하니.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 그렇다고 공무원들을 전부 다 비난할 수 없는 게 고건 총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고건 총리. 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출범 한 달이 막 지난 시점에 사스가 터졌습니다. 사스는 홍콩에서 사실 그 전에 12월부터 시작이 돼갖고 후진타오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광둥성의 그 모든 그 정보들을 다 차단을 했어요. 그때 4월쯤부터 3월 달부터 홍콩에 있는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중국 눈치를 그렇게 많이 안 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홍콩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중국의 사람들이 사망자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건 총리가 우리나라에 아직 환자도 없고 확진자도 없는데 고건 총리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공항이었습니다. 그것도 공항에서 공항 관계자들 불러서 브리핑 받은 게 아니라 입국장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홍콩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입국장으로 들어가서 당시만 하더라도 탐지 그 감시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 근데 그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지켜보면서 안 되겠다 하고 두 가지 지시를 내렸답니다. 예비비를 전부 다 확충을 해갖고 열 감지 기 빨리 10대 이상 확충해라 지시 내리고 두 번째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군 병원 하나를 비워라. 대기를 해라. 유사시는 그 확진 환자를 다 글로 몰아야 된다. 그리고 군 의료진 지금 당장 파견해라. 그러니까 이 검사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전문 인력 투입한다. 70명을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결과적으로 사스 환자 한 명도 안 생기고 완전 봉쇄를 WHO로부터 칭찬을 받은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했었어야죠. 그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대구 내려가서 현장에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그런데 지금 병상도 부족해, 의료 인력도 뭐 태부족해 이런 상황인데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무슨 사진을 또 많이 찍는다고 그러죠. 아니 회의하는 사진, 회의 하루에도 몇 차례 한답니다. 그 회의하는 사진은 보도자료를 돌려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또 한 번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정세균 총리 거기 왜 내려가 있느냐라고 제가 분노했던 게 이거예요. 권영진 시장이 전화를 걸어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한테 병상 좀 어떻게 해다오.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은 그것도 트위터에 SNS에 올려서 답변을 해요. 이 작태를 보고 제가 분노를 느꼈던 게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 심각 단계가 무슨 얘기냐면 총리가 모든 걸 책임지고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중대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 경계 단계까지는 각 부처가 협조 사항이에요. 협조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부처 장들이 판단하는데 심각 단계는 총리가 모든 걸 주재하면서 컨트롤 타워가 국무총리실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자체 장들끼리 자신의 지자체의 어떤 그런 눈치 보면서 그 전화를 하게 만듭니까? 왜 내려갔습니까? 대구 내려간 거 그런 거 하라고 그런 거 조정하고 국가가 책임지라고 내려간 건데 정세균 총리는 안 보이고 지자체장들끼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 그럼 심각 단계가 아니죠. 그럼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세균은 지금 그냥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 뒤늦게라도 문재인 대통령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을 하겠는데 그걸 지금 해야 할 때입니까? 심각 단계 이전부터 말하자면 고건 전 총리처럼 그렇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벌써 100명이 늘어날 때 짜파구리 파티를 벌일 게 아니라 그때
그때부터 비상체제를 도입했어야죠. 그랬으면 막았어요. 그리고 그때 중국인 입국 제한 탁 하고 완전히 봉쇄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가지고 했더라면은 됐는데 지금은 이미 늦었다고 봐요. 지금도 그 좌파 패널들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이제 곧, 우리는 확진자들이 꺾일 것이다. 이유를 앵커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이렇게 하더군요. 아, 전 국민적으로 의식이 높아졌다. 위생관념이 높아져서 손도 열심히 씻고, 그 다음 마스크도 열심히 하니까 곧 잡힐 거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아니, 국민들이 손 씻기 시작하니까 이게 꺾이기 시작한다고요? 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지금 사태는 명약관화합니다. 초기에 과도하고도 선제적인 조치를 말로만 했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보고를 했던 것 간에 중간 13일, 15일 이 대통령이 발언한 그 다음에는 당 최고위원회를 열어갖고 이해찬, 박주민 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개가 칭찬하고 있다. 그러니까 13일부터 14, 15일 요때 완전히 정부가 방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신천지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데 신천지 예배가 날짜 16일이에요. 16일 날 예배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뭐 정부가 뭐 주도를 했습니까? 그렇게 시장에 가서 자 국민들 다 이제 회식해도 된다, 장려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그 교회마다 예배를 복귀하고 그게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심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엊그제 국회에서까지도 추미애, 강경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실효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고 입국 관리도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지금 태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 이태리, 일본, 이란, 한국 다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안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창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또 신뢰를 받으려면은 자기들 말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뭐 마스크 관련해서 식약처장인가 그분 나와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뭐 몇 이상만 쓰고 뭐 재사용을 가급적 하지 말고 또 그런데 이번에는 바뀌어갖고 면 마스크도 괜찮고 재사용해도 괜찮고 뭐 조금 좀 넓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지금 또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그런 그 자기들의 그런 마스크 규정까지도 임의로 좀 바꿔버리니까 신뢰를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니 마스크가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은 부족하니까 좀 전략하자. 우리가 지금 이 공급을 당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 국민들도 아마 그런 모양이다 그러는데 썩 자기 말 바꾸기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정부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일단 진짜 정정하게 사과를 하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좀 두자. 국민적인 어떤 좀 캠페인을 벌이자. 아주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정말 호소한다. 지금 전체적인 물량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급한 쪽부터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러면요. 협조를 그렇게 구해요. 솔직하니. 나서자.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협조를 좀 구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그래 나보다 더 위중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캠페인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빨았어도 됩니다라고 이 말을 바꾸면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 그러니까 재난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상황을 통제한다고 믿는 순간부터 사실은 일탈적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사회의 어떤 기강이 흔들리게 되고 또 사회의 구성원들의 그런 네트워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걸 회복하는데 그런 다시 공동체로서의 어떤 서로의 어떤 그 신뢰, 믿음을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나 또 이렇게 이정근 국장님이나 좀 다소 흥분한 점은 없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부의 이런 상황 대처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지금은 코로나 국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아마추어 이런 뒷북 대응 그만하시고 제대로 된 이 코로나 대책과 방역 문제 또 이런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또 그것을 실효적으로 이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